不知道从什么时候开始，在每一个东西上面都有一个日子。秋刀鱼会过期，肉酱也会过期，连保鲜纸都会过期。我开始怀疑，在这个世界上还有什么东西是不会過期的。阿叔啊，我算你幾樣啱唔啱啊？高興啊！ 1994년 홍콩은 불안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를 가장 완벽하게 통조림처럼 박제해버린 감독이 있죠. 바로 왕가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중경삼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잊지 못하는 병적이고도 아름다운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다른 인연으로 옮겨가는 찰나의 순간들을 다룹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90년대 홍콩의 네온사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영화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찰 223번 하지무는 만우절의 여자친구 메이에게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농담을 믿지 않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던 파인애플 통조림 중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것들만 30일 동안 모으기 시작합니다. 终于在一家便利商店，让我找到第30罐的凤梨罐头。就在5月1号的早晨，我开始明白一件事情：在阿妹的心目中，我跟这个凤梨罐头没有什么分别。有人说狗是人类最好的朋友，可是为什么在这个时候，它却不肯跟我分享我的痛苦呢？不知道算不算是一个记录呢？那天晚上，我吃掉所有的凤梨。 결국 약속된 날짜가 오고 그는 유통기한이 다 된 30개의 통조림을 하룻밤 만에 다 먹어치우며 처절하게 울음을 삼킵니다. 속이 뒤틀린 채 들어간 술집. 그는 결심하죠. 이제 들어오는 첫 번째 여자를 사랑하겠다. 怎么样才可以让我忘记阿妹呢？我跟我自己讲，由这1分钟开始，第一个进来的女人，我就会喜欢她。小姐，要啲咩飲啊？ 위스키啦，唔該。 그리고 나타난 금발의 여인. 하지만 그녀는 마약 밀매에 휘말려 목숨을 위협받는 킬러였습니다. 고독한 경찰과 고단한 킬러의 하룻밤, 그들은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짧은 휴식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찰 663번은 매일 가는 단골 가게에서 이별 편지를 받습니다. 스튜어디스였던 전 여친이 열쇠와 함께 이별을 배달한 거죠. 그는 실연의 충격으로 집안 사물들에게 말을 걸며 하루하루 시들어갑니다. 佢走之後，屋企好多嘢都好傷心。每晚我都要安慰佢哋，我先至可以瞓覺。你知唔知瘦咗好多？以前肥嘟嘟嘅，你睇你而家成個 lift 晒啦。咁我何必啫？要對自己有信心先得噶嘛。啲橋上唔好喊噶啦，咁喊到幾時啫？做人要堅強啲啊嘛！你睇，你成劈咁戴咗度似咩啫？啊，等我幫下你。嗱，咁樣係咪舒服好多啊？ 이때 가게 점원 페이가 그의 열쇠를 손에 넣습니다. 페이는 그에 대한 짝사랑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없는 대낮에 몰래 그의 집에 들어가 찌든 때를 닦고 전 여친의 흔적을 하나둘 지워나가죠. 고등어 통조림을 다른 브랜드로 바꾸고 슬리퍼를 교체합니다. 자기 집이 변해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내 방이 점점 생기가 도는군 이라며 헛다리를 짚습니다.你唔好自暴自棄啦！前嗰排見你仲好地地㗎，無端端會肥成咁㗎？佢唔喺度啫，
你都要見人噶嘛。 이 기묘한 침입이 마침내 들통나던 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我屋企我梗喺度啦。 영화의 서사는 단순합니다. 연인이 만나고 헤어지는 전 과정을 주인공의 연기와 대사, 감정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일반적인 멜로 영화를 상상하고 이 영화를 본다면 실망이 클 겁니다. 생략도 많고 결론도 모호합니다.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는 점입니다만 이 지점이 바로 이 영화를 예술 영화로 만들어준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장 30년 전의 영화가 현대적 감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이게 뭐야라고 넘길 수 있지만 30년 전의 현대의 고독을 이처럼 담담하면서도 화려하게 담아냈다는 것은 감독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在1994年的5月1号，有一个女人跟我讲一声生日快乐。因为这一句话，我会一直记住这个女人。如果鸡也是一个罐头的话，我希望这块罐头不会过期。如果一定要加一个日子的话，我希望它是1万年。 사랑이 통조림이라면 유통기한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제일 핵심이자 낭만적 장면입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누군가를 상실한 후 치유의 과정을 5월 1일 유통기한의 통조림으로 상징화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파인애플 통조림 30개를 먹어치워버리는 이 장면은 사랑의 상실을 가장 감각적으로 표현한 명장면입니다. 점점 녹아 없어지는 비누에게 너는 왜 말라가냐고 묻습니다. 成個 lift 晒啦，咁我何必啫？要對自己有信心先得噶嘛。 왕가위 감독은 인물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물에 투영하죠. 양조위의 저음 섞인 독백과 촉촉한 눈빛은 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완벽한 예술로 승격시킵니다. 방에는 옛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사물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장면은 고독한 현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포인트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흔적에 갇혀 정적인 슬픔에 침잠해 있는 663의 아파트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60년대 팝송,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반복적으로 흐르며 페이가 등장하는 순간 영화적 공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녀의 거침없고 동적인 움직임은 663, 즉 양조위가 외면해온 고인 눈물과 상실의 공허함을 헤집어 놓으며 엄청난 시각적, 청각적 쾌감을 선사합니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미장센과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편집은 이 과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페이는 그의 공간에서 비누를 바꾸고 낡은 수건을 갈아치우며 전 연인의 잔상을 지워냅니다. 이는 90년대 이후 수많은 영상 매체가 차용했을 만큼 세련된 연출인 동시에 타인의 온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지 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 최고의 일분입니다. 이 영화는 촬영 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의 마법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인물의 움직임에 잔상을 남기는 스텝 프린팅 기법은 대도시의 군중 속에서 느끼는 개별적인 고립감을 환상적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아주 넓은 광각 렌즈를 사용해 인물 사이의 거리를 멀게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0.01cm의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영화 비주얼이 곧 메시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바꾸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죠. 하지만 영화는 이를 꿈꾸는 듯한 짝사랑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하기보다 각자의 환상 속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가위의 인물들은 늘 곁에 있지만 서로 닿지 못하는 평행선 같습니다. 세련된 영상미로 범죄를 포장했다는 비판과 도시적 고독의 메타포라는 찬사가 공존하는 지점입니다. 이 영화가 왜 1994년에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중국 반환을 앞둔 홍콩 사람들은 내 정체성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 라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이 홍콩인들의 생활 면면에 박혀 기다림과 불안이라는 실현의 과정과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소재가 단순히 연애를 넘어 시대적 은유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영국에 속한 홍콩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되어야 하는 그들에게 떠나는 존재인 스튜어디스와 남겨진 존재라는 경찰의 설정 역시 그러한 불안감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2부의 양조위와 왕페이는 영화 내내 경찰복과 사복을 입고 있죠. 하지만 2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자의 옷이 바뀝니다. 왕페이가 스튜어디스의 제복을, 양조위는 편안한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겉이 바뀌더라도 정체성은 변함없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는 이 영화가 대작인 동사서독을 찍다가 지친 왕가위 감독이 머리도 식힐 겸 단 2개월 만에 뚝딱 찍어낸 영화라는 점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을 중국 본토에서 촬영하며 많은 비용이 들어 프로젝트가 엎어질 위기에 오히려 힘을 빼고 본능적으로 찍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중경삼림입니다. 그의 필모그래피 중 가장 젊고 리드미컬한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동사서독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거창한 메시지보다 감각에 집중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셈입니다. 게다가 원래는 여명이 주인공인 3부도 있었으나 1, 2부만으로 충분해 3부는 추가 촬영을 거쳐 타락천사라는 영화가 되었다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아마 이 영화 중경삼림은 영원히 상하지 않는 통조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이 영화가 촌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고독의 본질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누군가에게 닿고 싶지만 상처받기는 두려운 당신, 혹은 지나간 사랑의 유통기한을 억지로 늘리고 있는 당신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눅눅한 홍콩의 공기가 여러분의 거실까지 전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중경삼림은 현재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유독 혼자 있고 싶은 밤, 이 영화 한 편으로 마음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픽더신이었습니다. 那30罐凤梨罐头吃的我胃非